작년 11월부터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해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적지 않은 숫자의 채용 비리와 부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 부실, 그 원인과 근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그 작년 정기 전수조사 보니까 국민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해서 합동으로 실시가 됐던데요. 이제 상당히 적발된 숫자는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사는 혹시 도내 기관은 몇 군데나 적발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중앙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개 기관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지방 공공기관 4개 기관이 해서 총 6개 산하 공공기관이 적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평소보다 잘한 건가요? 아니면 나빠진 건가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47개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4개 기관이 지방 공공기관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비중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로서는 최대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썩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할 점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네. 네. 드러난 것만 보면. 드러난 것만 보면. 네. 근데 수면 아래에 좀 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내부 고발 없이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채용 비리나 승진 비리 이런 부분은 내부 고발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비리 그 추진단 거기에서 이제 신고해달라 그렇게 해서 신고를 쭉 받은 거잖아요. 신고 내용에는 물론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이런 전환에 관련된 비리나 아니면 승진 비리 이렇게 됐지만 승진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드러나진 않았고 주로 이제 채용 비리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182건이 적발이 됐고 그 중에 이제 형사적으로 좀 수사 의뢰가 된 게 36건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많은 거죠. 드러난 것만 해도 충격적으로 많은 건데 과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백화점이라고 얘기할 만큼 좀 다양한 방식이고요. 또 보면 거기 업무 부주의로 2,452건이 그 주의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 허술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건에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거고 지난 2017년에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단 1년치 조사를 한 거예요, 이번에. 1년치의 채용 비리를 조사한 건데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 거고 이런 부분도 드러난 것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기관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저는 사실상 허탈해요. 이 사회에서 정말 공정하게 평등하게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준비를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비리 문제, 부정부패 문제, 인사만큼 이렇게 정말 충격적이고 영향력이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작던 크던 간에 공공기관의 이런 인사 비리 문제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잘 모르셨어요? 채용 비리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래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누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면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2건이라고 하는 드러난 것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내용들을 보게 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전현직 가리지를 않더라고요. 현직에서 수사 의뢰와 징계를 포함해서 288명 그리고 퇴직한 공직 분야에서 사실 수사 의뢰 17 그리고 징계 10해서 27명이에요. 토탈 315명이 여기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심각하고
조금 더 표현하면 정말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까도 내부 고발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의 문화를 놓고 봤었을 때 아직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일들이 또 잠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현상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좀 도내 구체적인 기관의 사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수사 의뢰된 대상이 2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징계가 요구되는 대상도 4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기관은 이제 남원의료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무슨 문제가 된 겁니까? 남원의료원은 그 면접위원은 일단 구성은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 당일날 면접위원이 부득이한 일로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참석 못했다는 걸로 했고 외부위원이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을 진행했다는 걸로 해서 예. 그 징계 요구 대상으로 분류가 됐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전주시 산하기관에 이제 3곳인데요. 네. 뭐 채용 공고일을 지연을 시켰다든가, 그다음에 채용 공고 내용과 해서 그 평가 기준을 누락을 했다든가, 예. 그다음에 채용 공고 내용에 그 상이하게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 당사자인 면접위원이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회피 신청을 이제 안 했다는 이유로 부적정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사 의뢰된 것이 2건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이랑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2군데인데요. 전북대병원 이야기 먼저 해보죠. 사실 저희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도 전북대병원을 요즘 자꾸 이렇게 탈탈 털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 전북대병원은 채용 비리 문제가 또 반복되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단골 손님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전북대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 3명이 정말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다 합격이 되신 거예요. 네. 지난 2013년 계약직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를 낸 전북대학교 병원. 당시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지원자 15명 중 합격한 사람은 단 3명이었는데 모두 병원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당초 문제가 된 지원자 2명은 필기시험에서 각각 82.5점을 받아 15명 중 9등, 나머지 한 사람은 75점을 받아 가장 낮은 15등을 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에서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98.7점을 받으며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나란히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채용 비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해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도 되게 컸는데 이번에 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고질적으로 전북대병원 안에 뭔가 그런 병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인사비리 관련해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뭐 6급 상당의 행정직 직원을 어떤 병원 채용 규정을 어겨가면서 다른 사람을 뽑았다. 원래 뽑혀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 이런 동점자가 내용이죠. 발생을 했는데 예. 그 내부 규정에 따르면 동점자가 발생하면 필기 시험이 우수한 사람을 뽑게 돼 있는데 동점자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최고점, 최하점을 다 하고 최고점, 최하점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합산해서 예. 선출을 하다 보니까 내부 규정과는 다른 사람이 뽑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규정이 명백히 있고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 당연히 그 면접 규정을 보면 필기시험 우수자를 뽑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A가 뽑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규정이 없는 최고점, 최하점 빼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서 그중에 높은 사람을 뽑아서 B가 뽑힌 거예요. 네. 이 상황이라면 이게 실수입니까?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15년에 있었던 간부 자녀들도 필기 시험은 하위였어요. 네. 그런데 셋 다 면접 시험이 높여서 셋이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양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단골 손님이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있죠. 예, 내부. 이건 뭐 학식이 많아야 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규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짙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의도가 생긴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죠. 빼가니면 돈이에요. 네. 뭐일 거냐 이거 수사해야죠. 예. 이제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아직 때문에 뭐 판결은 방송에서 안 이제 나와 있어서. 의도다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의도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 정도로 전국 도민들한테 다 정리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게 의도겠냐 실수겠냐 물어보시면 예. 의도라고 합니다. 이 문제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예전에 지적공사죠. 이번에 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뭐 아마 팀장님은 이제 돈의 출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신 거죠? 2016년도 3월에 직원 자녀를 이제 채용을 하면서 당초 자격 미달자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요. 근데 불합격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바로 같은 해 5월에 또 다시 그 사람이 응시를 해서 자격 미달자를 알면서도 그 서류나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한 사례라고 예. 판단됩니다. 사례가 아무래도 친인척 그 채용 비리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보완책들 면면과 좀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러고 뭐 친인척 그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뭐 이런저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도 개선해야 되고요. 예. 그 응당한 처벌이 저는 법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시행 문제는 또 그 뒤에 문제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어 왔지만 인사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보면 어떤 경우에 징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승진등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인사 비리에 있어서. 비용보다 훨씬 효과가 크니까 자꾸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적절한 징계 또는 사법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김영란법에 이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해충돌 방지는 결과적으로라도 그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직위에 의한 여러 가지 결과상으로 어떤 본인 또는 본인의 어떤 친인척의 어떤 이익이 돌아올 이런 상황이 있으면 먼저 피하게 해야 되고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적용돼야지 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당연히 돼야 되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예. 심지어 지금 이번에도 이런 그 전체 조사를 끝내고 나서 정부에서도 법을 이제 손질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팽배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언급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이제 손을 대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핵심은 뭔고니 여기서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요. 그 법 4조 2항에 보면 기재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지자체 이런 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법인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도대체 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직자의 비리 내지는 뭐 우리가 흔히 하기는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특히 예.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 문제 많이 일으켰잖아요. 온갖 청탁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들부터 이런 인사나 승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규정에 의해서 공정 무사하게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드는 건 찬성하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런 자성적인 반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구체적인 조항들 선출직이나 아니면은 고위직도 당연히 규제할 수 있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그때 제정할 때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형식적인 법률이 또 그러니까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옥타곤에서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라 확실히 만들 때 만들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세부 조항을 정말 잘 만들어야 그럼요, 된다. 그 그럼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뭐 도에서도 개선사항 발표하셨다고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서 채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전라북도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하나로는 채용 공고의 투명성입니다. 그간의 기관별로 소규모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 계획을 일괄로 받아서 매년 1월과 7월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통합 채용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합 채용 공고를 시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둘째는 필기 전형 시험의 의무 시행입니다. 모든 기관의 채용 시험에 필기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채용 비리를 미연에 차단하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채용을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면접 전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면접 시험위원으로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내실 있는 면접을 위해서 면접위원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채용 공고 시에 가산점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병행하도록 해서 취업 준비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이야기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하죠.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제 그 참모진 회의를 하면서 이 후속 조치 예.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좀 검토해달라, 살펴달라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할 정도니까 네. 현재 그 후속 조치 또는 이후에 이런 비리 재발 조치를 발표한 이 정부나 어떤 전라북도의 이 발표 조치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후속 조치 말씀하셨지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제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단 근본 원인은 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감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전수조사나 특별 뭐 비리 뭐 단속할 때만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형벌주의로만 의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피해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와 함께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그 인사 채용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게 저는 더 먼저 선제되고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덧붙이면 공공기관 지금 우리 채용 비리를 이야기하는데 채용 비리에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를 공공기관 이 대리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론에서 대리인 이론 나오잖아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람 뽑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이 무관심하게 마구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반드시 이거 공공기관 그래서 개혁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근거를 주장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철의 삼각이라고 부르는 그 혈맹고 같은 것들이에요. 일단 누군가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러면 뭐 자치단체 대항이 됐든 간에 이 공공기관이 마치 자기의 일종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의 내 낙하산을 갖다 심을 수 있는 일종의 그 원천으로 보는 것이죠. 선물 권한이. 예, 그런 것으로 보는 겁니다. 권력을 사유하는 거죠. 예, 거기에 뭐 정부, 정치권,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딱 형성을 해가지고 내 사람 심기 등등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리의 시작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모든 노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거대한 황제 노조 그리고 그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노조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들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대로 지금 좀 우리가 모두가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접근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요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공공기관의 이 부정부패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 일단 공공기관은 꿈의 직장입니다. 예,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죠. 그리고 나름대로 임금도 높은 부분이죠. 좋은 조건인 거죠.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어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없어요. 실제로. 실질적인 사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인사 시스템이나 내부 상황을 밖에서는 잘 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공공기관이 말씀하셨지만 구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채용 비리 사태가 반복되게 되면 그 구직자분들한테 느끼는 그 박탈감, 그분들이 느낄 박탈감이 정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에 도서관을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지금은 이제 학교도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충분히 청춘을 즐길 나이인데 이 취업 문제 때문에 4년 내내 도서관에서 정말 햇빛을 잘 먹지 못하고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를. 요새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백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해서 만약에 직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이거는 지금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기가 노력하고 싶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뭐하러 노력합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죽어나가는 그런 거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너무 또 오늘 열을 내네요. 네, 오늘 저희 공공기관 채용 부실 관련해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한 줄 평 돌아가면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로 점철된 공공기관의 채용, 독이 든 성배이자 죽음에 이르는 길. 저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인재들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년들 얘기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600 취직, 무백 탈락. 사실 슬픈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여하튼 공공기관 채용 비리 마음 먹는 순간부터 앞으로 교도소 담장이다. 이런 말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책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교도소 담장 안으로 가게 될지 밖으로 가게 될지 네. 수사하려 된 두 사건은 마음 저희가 먹을 때부터 교도소 담장입니다. 네. 저희가 두 사건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미세먼지에 뒤덮인 요즘 현실을 보면 떠오르는 문구인데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오는 7월부터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첩첩산중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다는 게 그렇게 큰 바람도 아닐 텐데 요즘 같아선 그마저도 호사가 돼버렸습니다. 도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정책과 실행 방안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